듣기만 해도 슬픈 얘기인데 같은 수술인데 어떤 사람은 와 진짜 대박 이런 케이스가 있고, 어떤 사람은 뭐가 달라졌지?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 차이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요소들이거든요. 먼저 내가 요 불독살이 고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울을 보시고 왼손으로 이제 오른쪽 심부볼에서 턱선을 따라서 귓볼까지 이렇게 쓸어 올려 보세요. 그러면은 이 귓볼 아래쪽에 뭔가 살이 이렇게 모이죠. 이제 안면 거상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꼭 묻는 게 있습니다. 어느 병원이 제일 잘해요? 어딜 가야 될까요? 근데 이거 단순히 광고 많이 하는 병원이나 비용이 저렴한 데 찾으시면은 나중에 진짜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안면 거상은 수술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젊어질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진 않아요. 많은 분들이 안면 거상 수술이 다 똑같은 줄 아시죠? 근데 막상 수술해도 티가 엄청 예쁘게 잘 나는 사람이 있고 이 뭐가 달라진 건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. 이게 진짜 잘 수술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차이거든요. 안면 거상이 누가 하면 확실히 효과를 보고 누가 하면 괜히 한 것 같은 걸 수도 있는지 오늘 쏙쏙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본인 얼굴이 어떤 타입인지 이 영상이 끝나면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. 어떤 얼굴이 효과가 있는 얼굴인가요? 첫 번째는 턱선이 무너져 버린 얼굴이에요. 불독살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잖아요. 이쪽 광대 밑에 있던 살들이 중력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쏟아져 내려오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턱선을 덮어버리는 경우인데요. 정면에서 보면 얼굴이 이렇게 퍼져 보이고 갸름했던 얼굴이 사각형처럼 평평하고 넓어 보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돼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을 수술하고 나면은 가려졌던 턱선이 다시 착 생기게 되죠. 소위 말하는 이제 V라인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인상이 또렷해지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따라오게 되는 거죠. 추가로 다이어트 했어요? 살 빠졌어요? 이런 말까지 듣게 되는 케이스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름이랑 처짐이 동시에 있는 얼굴인데요. 팔자주름, 입꼬리 주름, 인대한 주름, 목의 세로 주름까지 전체적으로 피부가 축 처지면서 주름이 한꺼번에 훅 생긴 경우예요. 이런 분들은 시술로는 사실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. 수술 한 번으로 얼굴을 리셋 한번 해버리시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래서 이게 수술하고 나면은 피부가 확 당겨지면서 주름도 쫙 펴지고 얼굴도 한층 밝아지고 정돈된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. 그 세 번째는 얼굴에 골격이 작으면서 살이 많은 얼굴이에요. 이런 얼굴은 조금만 처져도 약간 무거워 보이죠. 왜냐면 이제 살이 많으니까 그만큼 처지는 양도 많을 거잖아요. 근데 리프팅을 쫙 하면은 내려왔던 살들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볼륨감도 회복이 되고 그런 무거웠던 인상도 정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어려워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. 효과 없는 얼굴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요, 있죠. 수술이라고 다 효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. 첫 번째는 팔자주름만 고민하는 경우인데요. 팔자주름이 너무 싫어요. 이거 하나는 진짜 좀 없애고 싶어요. 이런 분들 계신데, 근데 이게 단순히 처짐으로 생긴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지방이 많아서 이 팔자주름이 깊어 보였거나 애초에 골격 구조 때문에 생긴 팔자라면 이게 안면 거상 수술로는 크게 개선이 안 됩니다. 이럴 땐 지방 이식이나 필러 혹은 지방 흡입처럼 다른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주름만 많고 얼굴의 형태는 괜찮은 경우예요. 얼굴 라인은 그대로인데 피부만 잘잘하게 주름이 많은 분들, 이런 분들은 피부 자체의 노화의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수술로 처진 피부를 당긴다고 해서 피부 결 자체가 이렇게 이미 쭈글쭈글한 거를 해결하기가 어렵고, 당기면 오히려 얼굴이 조금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땐 피부 치료 위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. 세 번째는 얼굴에 처짐은 있지만 피부에 여유가 없는 경우인데요. 거울 앞에서 이렇게 내가 손으로 얼굴 이렇게 들어 올려도 별로 잡히는 살이 없는 거야. 이럴 땐 아무리 수술해도 잡아 끌어올릴 살이 없어서 티가 별로 안 납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술 먼저 시작해보고 피부에 여유가 생겼을 때 수술로 넘어가는 게 더 맞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수술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뭐 또 크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얼굴이 그걸 딱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죠. 그럼 안면 거상을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? 듣기만 해도 슬픈 얘기인데 같은 수술인데 어떤 사람은 와 진짜 대박 이런 케이스가 있고,
어떤 사람은 뭐가 달라졌지?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 차이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요소들이거든요. 첫 번째가 스마스를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어떻게 당기느냐가 중요한데요. 일단 스마스를 안 당기는 거상은 거상 아닌 거 알고 계시죠? 피부만 당긴다고 해서 얼굴이 리프팅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악광대가 처져서 생긴 팔자주름 지방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직적인 방향 위쪽으로, 그리고 이 광대 아래쪽 살이 처져서 심부볼이 깊게 된 이 살은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, 그리고 목에 있는 이 이중턱을 만드는 이 처진 살은 약간 뒤쪽 방향으로, 이런 식으로 방향이 다 다릅니다. 이렇게 방향이 조금씩 다 다른데 이걸 한 방향으로 다 통째로 집어 당겨 올린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옮기게 되면은 되게 어색해지는 거죠.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해부학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얼굴마다 해부학적인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건데요. 어떤 분의 피부는 정말 쭉쭉 고무줄 늘어나듯이 잘 늘어나고, 어떤 분은 탄력은 좋은데 살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. 또 지방이 위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분들, 혹은 이렇게 아래쪽에 많이 처져서 몰려 있는 분들, 이런 식으로 구조가 다르면 당겨서 생기는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겠죠. 그 세 번째는 기대치가 현실적인가 아닌가,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. 저 이 수술로 적어도 10살은 어려지고 싶어요. V라인 확실하게 완전 뾰족한 V라인으로 만들어주세요. 근데 실제로는 뼈가 사각이고 지방도 많고 피부는 당길 데가 별로 없는 경우면은 그 정도의 결과는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. 의사의 실력 문제라기보다는 얼굴이 지금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솔직히 말씀드리고 한계점을 설명드리는 게 그게 바로 진짜 상담인 거죠. 그래서 안면 거상은 단순히 피부를 당겨 올리는 수술이 아닙니다. 얼굴의 구조를 재정비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. 그래서 방향, 조건, 설계, 이게 다 조합이 돼야 티가 나는 겁니다. 이제부터는 내가 그 안면 거상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집에서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내가 요 불독살이 고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울을 보시고 왼손으로 이제 오른쪽 심부볼에서 턱선을 따라서 귓볼까지 이렇게 쓸어 올려 보세요. 그러면은 이 귓볼 아래쪽에 뭔가 살이 이렇게 모이죠. 얘를 한번 잡아가지고 이 두께가 얼마인지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. 이게 만약에 2cm 이상 잡힌다 그러면은 수술로 당겨야 되는 여분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이제 팔자주름, 이게 고민이다. 팔자에서부터 이번에 이제 귀 앞쪽으로 이렇게 쓸어 올려 보세요. 쓸어 올려서 우리가 흔히 이주라고 불리는 부위 근처에서 이제 모이죠, 살이. 이걸 이렇게 잡았는데 2cm 이상 잡힌다? 그럼 내가 이거 수술했을 때 팔자 개선에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뭐 당겼는데도 뭐 그렇게 크게 얼굴에 큰 변화가 없다? 그러면은 수술보다 시술이나 다른 방식이 더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아주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. 그래서 정확한 판단은 얼굴 구조, 피부 여유, 지방 위치 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진찰을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. 내 얼굴이 그 수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대로 아는 게 먼저예요. 무조건 안면 거상 이런 건 없어요.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태에 맞는 타이밍 그리고 방법인 거죠. 안면 거상을 잘하는 병원을 찾는 방법도 있나요? 이제 안면 거상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꼭 묻는 게 있습니다. 어느 병원이 제일 잘해요? 어딜 가야 될까요? 근데 이거 단순히 광고 많이 하는 병원이나 비용이 저렴한 데 찾으시면은 나중에 진짜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안면 거상을 주력으로 하는 병원을 찾으셔야 돼요. 이 수술은 성형 분야 중에서도 난이도가 꽤 높은 수술입니다. 그래서 눈, 코 수술을 위주로 하는 곳에서 안면 거상까지 뭔가 같이 한다? 그러면은 그 수술에 대한 경험이 조금 많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그 병원을 딱 검색하거나 봤을 때 얼굴 위주 그리고 리프팅 수술 위주로 하는 병원인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두 번째는 스마스층 리프팅을 실제로 하는지 확인해야만 됩니다. 피부만 당기는 수술도 많아요. 근데 그건 리프팅 효과가 오래 못 가요. 반짝 좋아요. 잠깐 좋습니다. 그래서 홈페이지나 상담할 때 꼭 물어보세요. 스마스층도 리프팅을 하시나요? 이게 안면 거상 수술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스마스 거상을 하는 병원에서는 그 잘라낸 스마스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. 수술 사진으로. 그런 것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수술 후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꼭 챙겨 보셔야 돼요. 이 수술은 끝나고 나서도 한참 관리를 받아야 되는 수술입니다. 멍, 붓기, 피부 회복, 흉터 케어까지 수술만 하고 그냥 땡 이게 아니에요. 특히
수술한 원장이 끝까지 경과를 같이 본다? 이게 진짜 제일 베스트죠. 그리고 네 번째는 수술비가 너무 저렴하면은 꼭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. 100만 원대 안면 거상 이거는 진짜 없다고 보셔야 돼요. 이런 경우는 대부분 피부만 조금 절제하거나 실제로는 스마트 리프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이제 실리프팅만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술의 핵심이 빠졌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오늘은 안면 거상 수술, 누구한테 효과가 좋고 누구는 안 좋은지, 그리고 병원은 어떻게 잘 고를 수 있는지까지 쭉 정리해봤습니다. 이 영상이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이뻐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오대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